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네바 재협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발자취를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모색해보는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슈체크 특별기획편에서 국제인도법 세미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내전, 전쟁, 그리고 핵 위협 등으로 많은 인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남아있는 휴전 상황이라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인류를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그리고 이를 법제화한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입각한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지난 40여 년간 국제인도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한반도 내 인도적 현안을 다루어온 자리로 올해 개최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에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비롯해 대한국제법학회 이서구 부회장, 그리고 발제 및 토론자로 박기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유기준 국제법률국 국장, 국방부 법무관리실 이광표 중령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을 통해 대한적십자사와 제네바 협약의 관계와 역할,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주의 이제 사업을 꾸준하게 하면서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이제 구호물자, 부상병들 치유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4.19 때에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수혈을 시키는 거, 5.18 때 이제 광주의 평화, 비폭력 공동체 정신에 부상당한 시민들에 대한 헌혈을 다른 데서 받아가지고 수혈을 시키는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뭐 세월호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삼풍백화점 치유됐을 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주년을 맞는 이제 제네바 협약에 우리 고종 황제의 1805년에 시작을 한다면은 우리들이 1905년에 시작된 114년 동안 우리 적십자사 활동과 제네바 컨벤션, 소위 제네바 조약과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십자사가 헌혈 인구가 지금 현재 근 300만에 달합니다. 300만에게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정제를 해서 다 구분을 해서 우리나라 병원 내에 필요한 피의 양의 95%에서 97%를 지금도 공급하고 있어요. 둘째 번에 이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병원이 우리들이 공공 적십자 병원이 7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예멘의 난민이 제주도에 500명이 와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플 때 건강보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우리 적십자 병원이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 150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근 절반이 소위 얘기하면은 정규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소위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우리 적십자사 병원이 가서 치유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주의에 입각한 일들이죠. 우리나라 병원에 필요한 피를 공급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또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대한적십자사. 여기에 더해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적십자 본연의 평화와 비폭력, 공동체 정신 등 여러 과제를 함께 풀어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단일 보편을 원칙으로 제네바 재협약이 체결된 1949년, 당시 대한적십자사의 조직법이 공포 시행돼 오늘날의 대한적십자사가 재조직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1958년 혈액원을 개원해 헌혈운동과 각종 재해나 질병에 대한 보호활동은 물론 남북 이산가족 찾기 운동,
사할린 동포 고국 방문 추진 등 정부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와 발을 맞추며 국제인도법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As you are aware, the ICRC, the KNRC and the International Red Cross, Red Crescent Movement are neutral, independent and imparti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we seek the ICRC to provide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persons affected by armed conflict and other situations of violence. And so the ICRC's mandate is derived strictly from the Geneva Conventions and generall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1949 Geneva Conventions represent an important bedrock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apply in both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so the ICRC continues to issue calls for greater respect for IHL, and we are therefore privileged to cooperate with the IHL Institute of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in disseminating, promoting, and developing IHL in the Republic of Korea. Our collaboration has been extremely successful in our modest opinion, and we look forward to our continued partnership. 이처럼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발맞춰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의 인도주의적 평화를 위해 달려온 대한적십자사. 특히 매년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열고 인류의 안정과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해왔고 이를 국제사회에 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최된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를 통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를 통해 국제인도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또는 약자로 IHL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의 개념이라는 것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투 능력을 상실했거나 또는 전투에 가담하지 않는 자, 또 후자는 이제 민간인이죠. 그리고 전투 능력을 상실한 자는 이제 포로 또는 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체제고 이것은 1864년에 이제 첫 제네바 협약이 창출되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제네바 협약 70주년, 그러니까 이것은 1949년 4개의 제네바 협약 체제의 어떤 성공적인 이런 발전을 갖다가 우리가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나온 것이 전쟁에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 서로 규칙이 지켜질 때만이 아군도 보호할 수 있고 적군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쟁의 규칙과 제한, 한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1년에 전 장병에 대해서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급하는 어떤 장교들, 그리고 새로 지휘관에 나가신 분들은 추가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교육 과정에 대한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사에서도 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든 법령이나 지침을 만들 때 군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세미나를 1년에 한 4회 정도 각 군별로 개최하고 있고 그러면 세계적인 석학이나 각국의 어떤 국제인도법 담당 장성들이 와서 각국의 현상과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가 개최하는 국제인도법 세미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는 12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적십자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196개국 정부와 191개국 적십자, 적신월사의 대표들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다양한 인도주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데요. 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에서 나눠진 전문가들의 해안이 국제적십자회의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애와 평화의 바탕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세계적 의식 제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